다음에 수도 용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공원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공원 읽어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도시공원, 공원 맞지요? 그리고 그 도시공원 중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 근교에 있는 거, 체육공원, 자연공원 다 공원이에요. 근데 꼭 주의할 것은 거기에 묘지공원 있지요.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자, 묘지공원은 뭐라고? 묘지. 여기 있죠. 현대공원 있죠. 지목이 뭐예요? 묘지입니다. 묘지. 그 다음에 2번 안 해도 돼요. 2번 안 해도 되고. 자, 3번 한번 봐요. 3번 별표시예요. 별표시하고. 자, 우리가 아까 요거 주의 좀 해야 돼요. 자연공원은 공원이라고 했지요. 공원인데, 거기에 보면 3번 한번 봐요. 자연공원 법대에 있지요. 법 동그라미 쳐요. 자연공원 법대에 있잖아. 법 동그라미 쳐요. 법에 의해서 뭡니까? 국립공원, 군립공원, 도립공원 있지요. 그거는 뭡니까? 임야입니다. 임야. 우리가 여러분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임야죠. 주황산은 국립공원이에요. 자, 팔공산은 국립공원이에요, 도립공원이에요? 도립공원이지 임야입니다. 포항에 가면 내연산이라고 있어요. 그건 군립공원입니다. 그건 임야입니다. 다. 제 말 알겠어요? 자, 그 시험 잘 나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뭐다? 임야입니다. 임야. 도립공원. 임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용용지 볼게요. 국민의 건강한 여가 손용을 위해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경륜장 다 채용용지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승마장하고 있죠. 승마장 운동 많이 되지요. 경륜장은 무슨 용지다? 채용용지인데 주의할 것은 경마장이 있지요. 경마장은 체력 달러나 것이에요. 놀러 가는 것이에요. 놀러 가는 것이지. 경마장은 유원지입니다. 자, 경마장은 뭐라고? 유원지입니다. 경마장은 유원지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3번 한번 봐요. 경마장은 지목이 뭐다? 유원지 되어 있죠. 유원지. 자, 그 다음에 24번 유원지 볼게요. 일반 공중에 위락, 휘약 등의 적합한 시설을 갖춘 수영장. 그 다음에 유선장. 유선장이 뭐예요? 수송못입니다. 수송못. 유선장 있잖아요. 수송못에 가면 뭐 유람선이라든지 주로요. 유람선 오리 하는 배 있잖아요. 페달 밟는 배. 주로 결혼하고 난 뒤에 많이 가요. 결혼하기 전에 많이 가요. 전에 많이 가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수송못 바로 위에 있는데 산책을 하는데요. 되게 청춘 남녀들이 많이 이걸 하지요.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걸 둘이 마주보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자, 유선장. 그 다음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청, 경마장 다 유원지죠. 유원지인데 아까 내가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지목이 뭐라 했어요? 대다. 기억나요? 박물관, 미술관은 지목이 뭐다? 대. 유원지 아닙니다. 됩니다. 종교용지 볼게요. 종교용지. 일반 공중에 종교식을 하기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다 종교용지 맞지요? 근데 향교 있죠. 향교. 향교 우리가 사적지가 뭐예요? 사적지. 사적지가 뭐 뒤에 나오는데 문화재잖아요. 그래서 향교가요. 사적지예요? 종교용지예요? 종교용지입니다. 책에 종교용지 되어 있잖아요. 향교 되어 있어요. 향교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공자님의 사랑을 모신 곳 아니에요. 그래서 유교로 봐서 무슨 용지다? 종교용지입니다. 자, 향교 사직지 하면 안 돼요. 무슨 용지? 종교용지. 공자님의 사랑을 모신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교로 봐서 무슨 용지? 종교용지입니다. 들리기 쉽고. 자, 향교 종교용지예요. 그 다음에 꼭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끝에. 타인의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 법요, 설교 등을 행하는 경우는 마지막 줄에 보면 대로본다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거 한번 봐요. 요새 그런 거 많아요. 8층 빌딩에 보면 상가 건물이에요. 그게 7층에 교회 있고 6층에 사찰 있죠. 그럼 전체 건물의 지목은 종교용지예요? 대예요? 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적지, 문화재지요. 문화재입니다.
사직지인데 담하고 2번 한번 봐봐. 2번도 시험 나온 적 있어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 돼 있죠. 즉 각각의 지목에 따라 내게 돼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석가탑, 다보탑 있죠. 지목이 뭐예요? 사적지예요, 종교용지예요? 사적지 아니고요. 그거 봐요. 종교용지 안에 있잖아. 석가탑, 다보탑 어디에 있어요? 불국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용지다? 종교용지입니다. 자, 무슨 용지? 종교용지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진흥항 순수비가 사적지입니다. 근데 진흥항 순수비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내에 있으면 그건 무슨 지예요? 학교용지입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묘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낙골당 하는 거 있죠. 27번 낙골당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낙골당 그건 좀 지우기 바랍니다. 낙골당을 지우고 뭐로 하냐면 봉안시설 적어놔요. 자, 무슨 시설? 봉안시설로 적어놔요. 봉안시설 적어놔요. 낙골당이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봉안시설로. 봉안시설로. 자, 봅시다. 낙골자가 이 뼈골자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안 되니까 낙골당이 뭐로 바뀌었다? 봉안시설. 자, 봉안시설은 지목이 뭐다? 묘지입니다. 자, 지목이 뭐? 묘지. 묘지공원은 지목이 뭐? 묘지공원. 묘지. 대하면 안 돼요. 묘지입니다. 묘지공원 묘지예요. 묘지관리사무소는? 대. 아까 내 묘지 내 건축물은 뭐라 했어요? 대. 앞으로 이거 봉안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클 거예요. 대구시 여기에 뭡니까? 이게 시립 그 봉안당 있잖아. 여기 칠곡에 봉안당 있잖아. 현대공원 옆에 있는 위에 있는 거 봉안당인데 거기가 뭡니까? 지금 다 찼다하대. 다 차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뭐 못 받아준다 하더라고. 뭐 어떻게 받아주냐면은 그 뭡니까? 그 저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들 한해서 받아준다 하더라고. 받아주고. 그래서 봉안시설 개축 문제 이게요. 앞으로 심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족하잖아, 지금. 계속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뭡니까? 만약에 봉안시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데모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데모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참 이게 새로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장례문화 하는 데와 막 뼈가루를 막 강에 뿌리고 막 숲에 뿌리잖아요. 그거 다 안 돼요, 원래는. 원래 지금 못 뿌리게 돼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때 묘지 문제 심각합니다. 홍콩 같은 데는 묘지고 조그마한 평수에 있잖아요. 뭐 싼 거는 1억이고 뭐 비싼 거는 3억씩 한다. 이런 얘기 듣기더라고 보니까. 워낙 땅덩이가 부족하니까. 자, 볼게요. 28번. 자, 무슨지 나와요? 잡종지. 자,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지목했어요? 용도 지목했잖아. 그럼 27개까지 용도에 대충 나오죠. 대충 들어맞잖아요. 그런데 이 지목을요, 어느 용도의 지목으로 넣을지 이게 불분명해요. 불분명할 때 뭡니까? 이걸 뭉뚱그려서 뭐라 합니까? 잡종지라 합니다. 자, 무슨지? 잡종지. 그럼 시험에 나올 때요, 모르면 뭐로 하는 게 안전해요? 잡종지를 해요, 그냥. 자, 모르면 뭘 하라? 잡종지로. 근데 주의할 것은요, 간석지 있죠, 간석지. 갯벌인데, 간석지는 옛날에는 임야였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28개 지목 분류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외됐어요. 그럼 지금 시험 문제에 간석지는 지목이 임야다, O다, X다. X. 간석지는 지목이 잡종지다, O다, X다. X입니다. 28개 어느 지목에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모르면 뭘 하라? 잡종지로. 자, 봅시다. 자, 그거 봐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변전소, 송진소, 수신소, 동유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종합정류장, 쓰레기 오물 처리장, 부지 다 무슨 지다? 잡종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거는 지목이 뭐예요? 자, 봐요. 이거 처음 나온 적 있어요. 비행장 내의
골프장. 자, 여기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지목이 뭐예요? 잡종지입니다. 그 말은 맞네. 모르면 잡종지라니까. 골프장은 체육용지예요. 체육용지인데 비행장은 잡종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모르면 그 잡종지 아니고요. 비행장 내 골프장에서 주지목 추정에 따라가야 되겠죠. 무슨 지다? 잡종지입니다. 자, 무슨 지에 따라간다? 주된 지목에 따라가잖아요. 무슨 지? 잡종지입니다. 무슨 지? 잡종지.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뒤로 넘겨봐요. 자, 3번 한번 봐요. 3번. 3번에 보면, 자, 3번도 이제 별표시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야영장 있죠. 일반적인 야영장은 보통 지목이 뭐겠어요?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이게 칠곡에도 칠곡 오토 캠핑장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쪽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저 화원에 가면 야영장 있잖아요. 여기에 유원지인데 거기에 보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 나오죠. 자, 찾으세요. 요새 시골에 가면 애들이 없으니까요. 학교가 폐교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농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야영장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은 무슨 지다? 잡종지입니다. 자, 그래서 농어촌 정비법 딱 나오면 무슨 지다? 잡종지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무슨지? 잡종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지목의 표기 방법 나오죠. 1번, 2번 있죠. 다 별표시예요. 지금 단골입니다, 이 시험에. 자, 우리가 아까 내가 총 몇 개의 지목이 있다고 했어요? 28개 지목이 있죠. 지목이 있을 때, 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요걸 지목을 표기할 때 있지요. 어떻게 표기하느냐면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이에요. 얘도 코드 번호는 딴 거 없어요. 그냥 1, 전, 2, 답. 이것이 무슨 번호다? 코드 번호입니다. 알겠죠? 자, 3, 과수원. 이래 나가면은요. 과수원은 줄여요. 줄임말 없어요. 줄임말이 없습니다. 자, 정식 명칭은 줄임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식 명칭은 줄임말 있다, 없다? 없다. 제 말 이해됐어요? 됐고. 목장 용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는 뭐로 등록해야 돼요? 목장 용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는 뭐로 등록해야 돼요? 목장 용지 그대로 해야 돼요. 정식 명칭이니까. 자, 그런데 지적도와 임야도에 지목을 등록할 때 있죠. 이때는 부호로 등록합니다. 자, 뭐로 등록한다? 부호로. 책에 있죠. 부호로. 24개의 지목이 있죠. 24개의 지목은 첫 글자로 등록해요. 자, 무슨 글자로? 첫 글자로. 첫 글자로 등록합니다. 등록해요. 자, 그리고 4개의 지목은 차문자로 등록해요. 차문자란 말은 두 번째 글자예요. 두 번째 글자인데, 자, 봅시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워요. 차, 장, 천, 원. 이렇게 외워요. 자, 어떻게 외운다? 차장, 천원. 자, 이거 봐요. 주차장 있죠? 뭐로 등록한다? 차로 등록합니다. 왜 주로 안 하고 차로 해요? 주유소가 있잖아. 주유소는 뭐라 한다? 주차장은 뭐라 한다? 차. 그 다음에 공장용지 있지요. 왜 공으로 등록 안 하고 장으로 등록해요? 공원 있잖아. 공원은 뭐로? 공장용지를 뭐로 한다? 장. 유원지 있지요. 왜 유로 안 하고 원으로 해요? 유지가 있잖아. 그렇지? 하천은 하가 없는데도 천으로 등록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차, 장, 천은 이렇게 하면 되죠.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오고. 자, 그 밑에 볼게요. 5번 한번 볼게요. 지목 설정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찾았어요? 자, 법에 없는 걸 쭉 몇 개 적어놨는데, 자, 한번 봅시다. 농작물 경작을 위한 유리온실, 고정식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망실 등의, 망실은 검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덮어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망실 등의 시설물 부지가 전에 있으면 전, 답에 있으면 답. 이 말은요.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가 논에 있으면 뭐예요? 답. 농카는 건 없고요. 지목이. 자, 비닐하우스가 논에 있으면 뭐예요? 답.
비닐하우스가 밭에 있으면 뭐예요? 전. 됐죠? 됐고, 또 2번 했고요. 자, 3번 한번 봐요. 답인 토지의 양송형 재배사. 그럼 답에 있으니까 역시 지목이 뭐다? 답이지요. 답.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번 봅시다. 목사님 사택이 있잖아요. 교회 내에 있어요. 그 무슨 용지? 종교용지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사택이 뭡니까? 주택가에 있어요. 그럼 지목이 뭐다?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일반 공중이 아닌 특정 집단의 재래식을 목적으로 건축된 사당 종교용지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자, 아프리카로 여행 갔는데, 우간다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요. 코끼리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아, 내가 거기서 감명을 받아가요. 우리나라 와서 뭡니까? 내 건물에다가 코끼리 신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아무나 믿어요? 특정 집단이 믿어요? 그렇지. 그런 것도 뭡니까? 종교용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용지로? 종교용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됐고. 자, 그 다음에 6번. 수산자원 보존지역 내에 전답에 농지의 보존 및 법률에 의한 단연의 식물재배를 목초니까 무슨 용지다? 목장용지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회문제 하면 되는데 어민들이 어떻게 돼요? 고기가 좀 안 잡히니까요. 무인도 같은 데다가 뭡니까? 흑염수를 막 풀어놓고 어떻게 돼요? 그게 목초를 막 만들어나가 그랬잖아요. 목장용지 할 수 있어요. 목초. 근데 그 부작용이 있죠. 흑염수가 들이 뭡니까? 생존력이 워낙 강해가요. 풀을 다 뜯어먹고 이래가는데 뭡니까? 섬이 황폐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래. 도로 잡으려고 하기에 또 애먹고 이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했죠. 8번 했고. 자, 9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여기에 나무를 강원도 같은 데 보면 나무를 벌채예요. 벌채하기 위해서 여기에 간선 철도가 있어요. 간선 철도. 일반 철도입니다. 간선 철도가 있는데, 그럼 벌채 나무를 운반해야 되죠. 개인이 만든 사설 철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반합니다. 사설 철도의 부지도 무슨 용지다? 철도 용지입니다. 무슨 용지? 철도 용지. 자, 그렇게 하시고. 자, 11번. 11번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합시다. 비가 많이 오죠. 자, 내 설명 듣고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물이 넘치겠죠. 낙동강에다가 뚝을 쌓아요. 그럼 하천에다가 뚝을 쌓지요. 요거는 제방입니다. 하천에다가 뚝을 쌓는 것은 뭐라고? 제방입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는데 또랑에다가 뚝을 쌓아요. 제방이에요? 국어 그대로예요? 국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에다가 뚝을 쌓는 것은 뭐예요? 제방이지만 국어에다가 뚝을 쌓는 것은 제방이다, 국어 그대로다. 국어 그대로예요. 조그만 뭡니까? 또랑에다가 뭐 돌 몇 개 갖다 놓고 시멘트 몇 개 갖다 놓는다 해서 제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12번 했고요. 13번 있지요. 눈썰 매장. 자, 이거 틀리기 쉬워요. 눈썰 매장. 자, 얘를 한번 물어볼게요. 애들이 겨울철에 밖에도 안 나오고 집에만 있어요. 그래서 애들 뭡니까? 너무 집에 있으니까 눈썰 매장 데려가가 위에서 싹 내려와요. 그러면 그걸요. 애들을 놀러 가기 위해서 뭡니까? 그 데려가요. 애들 떨어진 체력 단련하러 데려가요. 그렇지. 체력 단련하러 데려가십니다. 자, 무슨 용지? 체육용지입니다. 자, 무슨 용지? 체육용지. 자, 그렇게 해요. 넘어가요, 그냥. 자, 체력 단련하러 가십니다. 무슨 용지? 체육용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14번 했고요. 15번 봐요. 콩나물 재배사. 우리 모르지요? 모르면 뭐라 했어요, 그냥? 잡종지. 그 다음에, 자, 쭉 넘어가고 18번 한번 봅시다. 미국 처리장 있죠. 요것도 기억해야 돼요. 미국 처리장, 곡물 도정업이지요. 미국 처리장, 자동차 정비공장 있죠. 다 공장용지입니다. 요건 몰라도 잡종지가 아니고 공장용지예요. 자, 미국 처리장이나 자동차 정비공장 무슨 용지?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고. 그 다음에 20번 우리 모르죠? 분묘 종말 처리장, 위험물 이동 탱크 부지 다 무슨지? 잡종지입니다. 그리고 23번 우리 했고요. 조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적 한번 볼게요. 88페이지. 면적 한번 보는데
면적의 의의 한번 봐봐요. 의의에 보면 지적 청량에 의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에 우리는 면적은 입체 면적이에요, 수평 면상의 면적이에요. 수평 면상의 면적이지. 면적이고 그 밑에 면적의 단위 나오지요. 평이에요, 제곱미터예요. 우리 현재 법적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자, 무슨 메타? 제곱미터고. 그리고 참고로요, 한 평은 몇 제곱미터예요? 3.3058 제곱미터고 1제곱미터는 몇 평이에요? 0.3025평입니다. 자, 1제곱미터는 몇 평이다? 0. 뭐라고? 3025평입니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3번에 면적점 대상 나오죠. 요거는 나중에 청량가사 할게요. 청량가사고, 옆 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면적점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있죠. 일단 별 표시 내놔요. 일단은 무슨 표시 알아? 별 표시 내놓고 난 청량가사 하고요. 자, 그 밑에 봐요. 면적의 등록 단위와 단수 정리해서 545입법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나오고 뒷페이지 넘기면 동그라미 2번 나오죠. 2번 나오는데 요걸 해볼게요. 자, 해보는데, 자, 잘 들어봐요, 이거. 요 계산 문제 나오는데요. 요거는 수업을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봐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적도가 있어요. 지적도가 있고, 여기에 임야도가 있습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이 되고, 자, 임야도의 축척이 3000분의 1, 6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 요거 두 개가요. 요거 두 개가 분모가 100단위예요, 분모가 1000단위예요? 100단위지. 자, 분모가 100단위입니다. 요거 다 있죠. 분모가 100단위예요, 분모가 1000단위예요? 1000단위지. 자, 분모가 1000단위입니다. 1000단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했죠. 옛날에 수업할 때. 500분의 1이 대축척이에요, 6000분의 1이 대축척이에요? 500분의 1이지. 자, 분모가 적을수록 무슨 축척이다? 대축척이고 정밀하다 했죠. 정밀하다 했습니다. 자, 분모 100단위고 또 하나 더 있어요. 100단위도 있고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있어요. 시행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요. 좌표니까 정밀하지요. 그럼 보통 얼마예요? 보통은 500분의 1입니다. 자, 보통은 얼마다? 500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에요. 필요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6000분의 1까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잠깐 해볼게요. 최소 등록 단위가요. 요거는 0.1제곱미터고, 요거는 1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52가 정밀해요? 52.0이 정밀해요? 52.0이 정밀하죠. 그럼 요게 분모가 100단위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소점 한 자리로 등록하고, 분모가 1000단위일 때는 뭐로 등록한다? 정수로 등록합니다. 근데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3000분의 1, 6000분의 1이 나오죠. 이때는요, 분모가 100단위로 취급해요, 1000단위가 취급해요?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있잖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만 나오면요, 거기 2400분의 1이든 500분의 1이든 600분의 1이든 3000분의 1이든 6000분의 1이든 고민 없이요, 다 분모가 100단위로 취급합니다. 앞으로 무슨 등록부란 말만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만 나오면 분모가 100단위로 취급한다, 1000단위로 취급한다? 100단위로 취급합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원리를 설명할게요. 잘 들어봐요. 자, 지금 지적도나 임야도에 의해서 청량을 했어요. 청량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량하면 면적이 나와야 나와요? 면적이 나오지. 당연히 청량했으니까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나오는데, 참고로 이 나온 면적은요,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등록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적도 임야도는 면적을 등록은 난이 없어요. 그냥 이걸 어디에 등록해요? 나무 면적은. 토지대장이나 어느 대장? 임야대장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요 나온 면적이 얼마나 내볼게요. 일단 분모가 100단이나 경계지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에요. 95.67, 95.64, 95.35, 95.25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대로 여기에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모가 100단이나 경계지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등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지금 소호점 몇 자리 등록이에요? 한 자리로. 근데 이게 소호점 몇 자리예요? 두 자리잖아. 이대로 등록이 안 돼요. 등록하려면 소호점 한 자리 고쳐줘야 되죠. 등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잘 봐요. 0.05 제곱미터 초과했죠. 초과하면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등록해야 돼요? 95.7로 등록합니다. 이해됐어요? 또 요건 0.05 미만이지요. 미만은 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등록해야 돼요? 95.6으로 등록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요거 봐요. 0.05 1대지요. 1대는 5452이 적용이 됩니다. 자, 뭐가 적용된다? 5452이 적용돼요. 자, 5452란 말은 뭡니까?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0.05일 때 앞자리가 뭐예요, 지금? 홀수죠. 3은 알고 앞자리가 뭐라고? 홀수입니다. 자, 앞자리가 홀수면 뭐예요? 올립니다. 그럼 얼마 등록한다? 95.4. 앞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뭐예요? 버립니다. 그럼 얼마? 95.2로 등록하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분모가 첨단이에요. 첨단인데 청량의 면적이 얼마나 나냐 볼게요. 95.7, 95.4, 93.5, 96.5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대로 등록해요? 못해요? 첨단일 때는? 못하잖아. 첨단일 때는 뭐로 등록해야 돼요? 정수로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럼 봐요. 논리 똑같아요. 0.5 초과지요. 올립니다. 얼마? 96. 0.5 미만이지요. 그럼 버립니다. 얼마? 95. 0.5지요. 5452이 적용되지요. 앞자리가 뭐예요? 홀수지요. 올립니다. 얼마? 94. 앞자리가 0 또는 짝수지요. 버립니다. 얼마? 96.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논리는 어렵지 않지요? 논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미분, 적분 이런 것보다 훨씬 쉽잖아,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봐요. 자, 그럼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 지금부터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보여? 600분의 1일 때, 자, 600분의 1일 때 지적도에 의해서 청량을 했어요. 자, 면적이 얼마나 나냐면 94.651이 나왔다.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자, 1번 94.6, 2번 94.7. 자, 찍어봐요. 7. 팽팽하네. 자, 94.7이라고 생각해서 손 들어봐요. 94.6이라고 생각해서 손 들어봐요. 자, 2번입니다. 자, 왜 그러냐 볼게요. 자, 여기 없지요? 없다 칩시다. 0.05지요? 앞자리가 뭐예요? 짝수면 버리지요? 그럼 답이 1번이에요. 이해됩니까? 버리니까. 근데 이거 봐요. 0.051이잖아. 그럼 0.05를 초과했어요? 초과 안 했어요? 초과했잖아. 그러니까 올립니다. 그럼 얼마다? 94.7입니다. 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0.05가 아니고 뭐예요? 0.051이니까 0.05를 뭐예요? 초과했잖아. 초과하니까 뭐예요? 올린다는 거예요. 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다 했고.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5번의 경계 한번 볼게요. 자, 5번의 경계 봅시다. 경계를 보는데, 자, 90페이지. 5번의 경계예요.
9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요, 판례가, 경계는 판례가 있지요.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면상 경계에 의합니다. 자, 무슨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경계다? 도면상 경계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자, 여기에 이렇게 실제 경계입니다. 담장 1인 실제 경계예요. 요걸 청량을 해서 했죠. 자, 여기 뭐 A 토지, B 토지, 뭐 C 토지, D 토지 다 칩시다. 청량을 해서 이것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실제 경계입니다. 이렇게 도면에 A, B, C, D로 등록해 놨어요. 이게 도면상 경계지요. 도면상 경계입니다. 도면이 뭐예요? 지적도나 임야도잖아. 자, 무슨 도와 무슨 도? 지적도와 임야도가 도면입니다. 자, 지적도와 임야도가 뭐라고? 도면입니다. 무슨 경계다? 지금 도면상 경계지요.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A가 있죠. 이 땅을 정한테 팔았어요. 팔면은 실제 경계에서 판 거예요? 도면상 경계에서 판 거예요? 도면상 경계입니다. 자, 법상 경계는 실제 경계다, 도면상 경계다? 도면상 경계입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해서 가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실제 경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도면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명백히 잘못됐죠. 그때는 무슨 경계할 수 있다? 실제 경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봐요. 자, 우리 요런 점들 있죠. 우리 요런 점들을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해요?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점들을 뭐라고 한다? 경계점, 굴곡점을 경계점이라고 해요. 경계는 뭐냐? 경계는요, 요 경계점과 경계점 있죠.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에요. 자, 경계는 무슨 간을? 경계점 간을 뭐로 연결한 선이다?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에요. 여기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폭 있죠. 경계폭은 얼마냐? 0.1mm입니다. 자, 경계폭은 얼마다? 0.1mm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의 문제에, 자, 책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여러분, 그 90페이지 봐요. 경계 원칙 한번 볼게요. 원칙. 첫 번째, 경계 국정주의죠. 경계는 누가 정한다? 국가기관이 정해요. 무슨 주의? 경계 국정주의고. 두 번째가 경계 직선주의죠. 자, 그 시험에 이렇게 하면 O다, X다. 경계 실형주의를 취한다. O다, X다. X지요. 우리는 경계 실제 형태예요? 직선이에요? 직선입니다. 경계 실형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다? 경계 직선주의예요. 세 번째는 경계 불가분이지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경계, 한자 해볼게요. 불가분이지요. 여러분, 가분은 뜻이 뭐예요?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불은 나눌 수 없다는 거고. 그럼 이거 한번 봐요. 도면상 경계 표시할 때요. 이렇게 연결해 있는 경계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불가분 원칙이고. 네 번째, 축적 종대 원칙이에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가 500분의 1이고요. 여기가 6000분의 1이에요. 그럼 경계는 뭐에 따라가요? 500분의 1로 따라가요? 6000분의 1로 따라가요? 그리고 뭐에 따라간다 그래요? 500분의 1로 따라가지. 축척 종대라 말하면 축척이 종은 따라가고 대는 뭐예요? 큰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우리 대축척은 분모가 작을수록 대축척이에요? 분모가 클수록 대축척이에요? 작을수록. 그럼 500분의 1로 따라간다는 거죠. 축척 무슨 원칙? 종대 원칙이고. 옆 페이지 보면 부동성, 경계는 쉽게 움직일 수 없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동성 밑에 한번 봐요. 영속성 원칙 있죠. 그걸 한 번씩 집어넣어요. 영속성의 원칙은 경계 설정의 원칙이에요? 지목 설정 원칙이에요? 지목 설정 원칙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집어넣어요. 영속성의 원칙은 경계 설정 원칙이다, 지목 설정 원칙이다? 지목 설정 원칙이고. 자, 그 밑에 3번 한번 볼게요.
지상 경계 결정 기준 나오죠. 거기 보면 3번에 1번에 1, 2, 3, 4, 5 돼 있죠. 여기 원칙입니다. 1, 2, 3, 4, 5가 뭐라고? 원칙이고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밑에 작은 괄호 2번 돼 있죠. 여기 예외입니다. 거기 뭐라고? 예외입니다. 예외인데 자 볼게요. 1번, 2번 볼게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7번 봐 7번. 이렇게 고저차가 없죠. 고저차가 없을 때는 자 고저차가 없어요. 차가 없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경계가 돼요. 중앙입니다. 자 고저차가 없을 때는 경계가 뭐라고? 중앙입니다. 니은에 2번에 이렇게 답 고저차가 있지요. 그때 경계가 돼요. 하단부입니다. 자 고저차가 있을 때는 경계가 되다 하단부입니다. 세 번째 도로, 국어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어요. 절토란 말은 뭐예요? 깎인 부분 아니에요. 깎인 부분 있을 때는 우리 강원도 가면 이게 망사가도 밑에 없이 하잖아. 이때는 경계가 돼요. 상단부입니다. 자 경계가 되다 상단부. 그 다음에 상단부입니다. 자 요거는 중앙이고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바다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고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호수에 여기 최대 만조 수면이 경계지요. 무슨 수면? 최대 만조 수면. 다섯 번째 여기에 바다가 있고요.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제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계가 요건 안쪽이고 바깥쪽이지요. 안쪽 어깨 부분이에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에요. 바깥쪽 어깨 부분입니다. 경계는 어디다? 이게 바깥쪽 어깨 부분이에요. 어느 어깨 부분? 바깥쪽. 이거 시험 나온 적 있어요. 우리 시험은 글로 나오지 그림으로 안 나옵니다. 자, 어느 어깨 부분? 바깥쪽 어깨 부분. 근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갈로 2번인데 특징이요. 특징이 요 세 가지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그래요. 요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특징 요 세 가지가 소유권이 다를 때 소유권에 의해서 경계가 결정돼요. 자, 뭐가 다를 때? 소유권이 다를 때 무엇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경계가 결정됩니다. 자, 그럼 봐요. 요 세 가지만 그래요. 요까지가 A 소유고 요까지 B 소유예요. 경계는 중앙이 아니고 이겁니다. 요까지 A 소유, B 소유면 경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까지 A 소유, B 소유면 경계는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뭐가 다를 때? 소유권이 다를 때는 무엇에 의해서? 소유권에서 경계가 돼요. 자, 됐고. 그 밑에 3번 한번 보세요. 3번도 시험 잘 나와요. 3번 한번 볼게요. 분할에 의한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건리게 해서 안 된다 돼 있죠. 원칙입니다. 지상 건물을 건리게 해서 안 된다. 이게 뭐라고?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건리게 할 수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4번은 예외지요.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으로 시험 잘 나오죠. 자, 7번 한번 봐요. 7번 한번 봐요.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자, 분할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건리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어요? 건리게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건리게 할 수 있는 경우예요.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법원에 판결이 있는 경우. 여러분, 판사가 뚫으라 하면 뚫어야 돼요? 안 뚫어야 돼요? 뚫어야 되지. 판사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 판결이 있는 경우는 건리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공공사업 등의 지목이 될 토지로 분할할 때 돼 있죠. 자, 이거 한번 봐요. 요까지가 공원이고요. 요까지가 도로예요. 이럴 때도 뭡니까? 건리게 할 수 있죠. 공공사업이니까. 그 지목의 성격이 사유재적 지목 성격에 가까워요? 공공재에 가까워요? 공공용 지목에 가깝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도시개발을 할 때 사업지구의 경계를 분할할 때. 자, 요까지가요. A 사업지구고, 요까지가 A 사업지구고, 요까지가 B 사업지구예요. B 사업지구. 이럴 때 역시 건리게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요까지가 예를 들어서 녹지 지역이고 요까지가 개발 제한 지역이에요. 근데 역시 뭡니까? 걸리게 할 수 있죠. 됐고. 자, 시험 잘 나오고요. 그 다음 맨 밑에 4번 한번 볼게요.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은 뭡니까?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에요. 근데 그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뭐와 다를 때는 사업 계획도와 다를 때는요. 사업 시행자한테 통지해 줘야 돼요. 자,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자, 지상경계 구분 나오죠. 제일 위에 줄에 92페이지.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를 표시한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아까 우리 여기 무슨 경계예요? 이게 도면상 경계죠. 그럼 이걸 표시할 때 어떻게 돼요? 실제 여기 표시할 때 여기 경계점 표지를 박아 놓겠죠. 실제 표시할 때 뭐 경계점 표지가 내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 했어요? 말뚝했잖아. 다음 뭡니까? 도면상 경계를 지표상에 표시할 때는 뭐로 표시한다? 말뚝동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봐요. 2번 읽어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할 때는 자, 여기 봐요. 줄거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요. 등록사항 있죠. 1번, 2번, 3번, 4번 나오고 5번 한번 봐요. 5번에 그 밖에 국토교통물이 정한 사항 나오죠. 거기 밑에 1번, 2번, 3번이에요. 제일 밑에 1번, 2번, 3번 있지? 있잖아. 거기 국토교통물이 정한 사항이에요. 그럼 여러분 몇 개를 외워야 돼요? 8개가 아니고 7개지. 왜냐하면 1번, 2번, 3번, 4번을 기본 외우고 5번은 뭡니까? 국토교통물이 정한 사항은 제일 밑에 1번, 2번, 3번이잖아. 그럼 더하면 몇 개예요? 7개입니다. 몇 개? 그 의미 아시겠어요? 7개인데 이게요 거의 매년 시험 나왔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도 시험 나왔고 그제도 시험 나왔고.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돼. 등록상을 다 외워야 돼요. 그럼 요렇게 봅시다. 이걸 우리 머리로 참 외우기 좀 어려운데 그 1번에 봐요. 1번에 소재, 2번에 지번, 그리고 그 제일 밑에 1번에 봐요. 공부상 지목과 무슨 지목? 실제 이용 지목 나오지. 찾으세요? 그거 외에는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경계점이 들어가 있죠. 됐어요? 작년에는 참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가요. 이렇게 요약해가 다 맞았어요. 이렇게 해가. 다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도 안 맞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재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있잖아. 그걸 외우고 나머지 안에 다 경계점 들어가 있다 했지. 근데 작년 출제 어떻게 됐냐면 경계점에 그거 있죠. 넣어놓고 아닌 걸 하나 또 집어넣었어요. 경계점 뭐 이래 놓고 넣어놨어요. 그래가 참 그런 것까지 참 맞추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게. 이제 그렇게 잘 안 나올 거예요. 하여튼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소재, 지번, 공무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다? 경계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고 옆 페이지 봐, 옆 페이지에. 자, 지적 공부 나오지요. 지적 공부에 그 그림 봐요, 그림. 그림 봐요. 그림에 보면 자, 93페이지 그림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시적인 지적 공부 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그리고 수기장부 되어 있죠. 수기는 손으로 쓰는 거예요. 수기는 뭐라고? 손으로 쓰는 거. 이런 건 시험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고. 대장 있죠, 대장. 몇 개가 있어요? 4개 있지. 대장 성격이 몇 개 있다? 4개 있어요. 4개 볼게요. 토지대장. 또 무슨 대장? 임야대장. 또 뭐? 공유지 연명부. 또 뭐? 대지권 등록부. 4개가 있습니다. 자, 대장 성격은 몇 개? 4개. 그 다음 도면 있죠?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지적도와 무슨 도? 임야도. 2개 있습니다. 도면은 몇 개? 2개. 2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왼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대장과 도면에 무슨 성격장부? 중간재 성격이 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다 종이로 된 거예요. 자, 종이로 된 건데. 자, 다시 해볼게. 대장 성격이 몇 개?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성격이 몇 개? 2개.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뭡니까? 대장과 도면의 중간적 성격의 장부지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지적 공부는 총 몇 개 있다? 7개.
몇 개? 7개. 제일 오른쪽에 봐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 불가시적인 지적공부 돼 있죠. 돼 있잖아. 정보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넣어서요. 요걸 뭐라 합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 공부라고 해요. 자, 뭐를 통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 공부입니다. 그렇게 한 개 있죠. 그럼 총 지적 공부는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습니다. 자, 총 지적 공부는 몇 개 있다? 8개. 자, 여러분 앞으로 요거 시험 문제 나올 때 있지요. 이렇게 해요. 요 8개 외에는요. 어떠한 말이 붙더라도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다시 요 8개 외에는 어떠한 말이 붙더라도 지적 공부도 아니다. 아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부동산 종합 공부 있죠. 지적 공부에 아니에요. 아니지. 일람도, 색임표, 지적 공부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다시 요 8가지 외에는 어떠한 말이 붙더라도 지적 공부도 아니다. 아니다. 가시적 7개, 불가시적 하나 있죠. 정보 처리 시스템. 이해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나 설명하는데 93페이지 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나오죠. 뒤로 한번 당겨봐요. 94페이지 봐요. 등록사항 보면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요? 11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공유지 명부 봐요. 등록사항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요? 7번까지. 그 다음에 또 대지권 등록부 뒷페이지 넘겨봐요.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요? 9번까지. 그 다음에 97페이지 봐요. 지적도 임야도 등록사항 몇 번까지 나와요? 1번부터 13번까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뒤로 넘겨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100페이지에 보면 5번에 보면 몇 개 나와요? 7개 나오지요. 그래서 이걸요, 이 시험 문제 한 번씩 냅니다. 다음 중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이 많은 것들을 다 외우고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머리가 그걸 감당해내요? 감당 못해내요? 감당 못해냅니다, 그거. 감당 못해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와요,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좀 이따 설명 다 들어갑니다.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는 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 소재와 지번입니다. 자,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돼요. 그 다음에 등록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등록 안 되는 게 첫 번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뭐가 등록 안 되느냐? 경계하고 좌표가 등록이 안 돼요. 안 되고, 두 번째,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뭐가 등록 안 되느냐?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등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 안 되느냐?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축척이 등록 안 돼요. 등록 안 되고, 네 번째, 지적도와 임야도는 뭐가 등록 안 되느냐? 면적, 고유번호, 좌표,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 토지의 이동 사유, 이런 것이 등록이 안 됩니다.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외워놓으면요, 시험 객관식 쳐보니까 그게 70% 정도 해결되더라고요. 그럼 30% 어떻게 합니까? 그건 찍어요. 알겠죠? 찍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 쉴 때 있잖아요. 요거 지우지 말아요. 요건 지우지 말아요. 좀 쉬었다 할게요.